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짐승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 속의 건 달라요, 지금. 그 사람의 이 마음은 오묘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3등분으로 만져줘야 돼. 요만한 걸 물었는데 이만한 걸 덜렁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고치고 나중에 지 잘난 채로 들어버려요. 어째 보면 이중성격서고,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삼중성격까지 딱 서게 돼가 있어요. 더 센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이제 기획적인 거짓말을 해요, 이제부터. 그걸 탓하면서 너한테 전가를 하려고 든다면 네 인생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 요거를 알고 나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내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이에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바르게 서면 우리한테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고, 잘못 서면 한없이 우리한테 불리한 존재가 되는 게 인연법이에요. 사회를 나무래는 너는 지금 뭘 이 사회에서 잘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내 자신의 질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내 자신의 질량은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네가 3개월 동안 변함없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하는 게 있죠. 이렇게 보상을 하더라도 3개월 동안 봉급을 변함없이 얼마나 받았나. 또 어떤 이 은행에는 신용도를 조사할 때 여기 3년 동안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기준에서 당신의 질량을 체크합니다. 요거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량도 그렇다. 내 질량을 보려면 내가 3년 동안 이것이 변동이 크게 없이 요걸 가고 있냐, 요노한 삶을 살고 있냐, 요것은 내 질량이에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래 살았는데 요번에 이렇다, 이거는 아직까지 덜랑거리는 걸 가지고 질량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변화를 일으킬 때가 아니다. 3년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사는데 출렁거리지 않고 요대로 갔다. 이러면 요 질량에서 이제 조금 올려서 뭐든지 준비하라. 여기에서 안 올리고 계속 요렇게 가면 니 거 걷어봅니다. 참 재밌는 건, 왜 발전을 못할 사람한테 에너지를 계속 거기 안 놔둡니다. 다시 노력하라고 쑥 걷어봅니다. 왜? 발전하지 않고 있거든. 묶여있다 이 말이죠. 묶여있다라는 건 올라갈 수 있는 질량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큰 사고 나지 않고 크게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한 단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질량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단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고의가 있는 물은 썩게 되기 때문에 걷어야 다시 밑으로 안 쳐야 여기서도 노르개가 올라갈 거거든요. 요요 현상이 있죠. 좀 끌어내려야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내려섭니다. 그때 사기꾼이 와서 너를 흔든다든지, 안 그러면 이 가족들 중에서 뭐 이게 올케라든지 여기 와가지고 살 흔들어요. 그래 네 에너지를 싹 뽑아가갖고 곤란하게 만들어갖고 상내를 앉게 돼 있어요. 이제 또 요거 채우려고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발전해야 되는 동물이지 제자리 멈추가 있는 게 3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자연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들을 보낼 때도 네가 다시 움직이게끔 인연을 보내준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든지 안 그러면 네가 발전을 내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움직여야 다시 움직일 테니까. 요만한 질량으로 3년쯤 이렇게 아주 잘 살았다면 분명히 조금의 질량의 에너지가 모여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승용차를 사더라도 더 50% 100% 더한 걸 사뿐 늘 망합니다. 30% 이내 30%를 가야 된다 소리 한 게 아닙니다. 30%를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30%를 올리갖고 해라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10% 올리도 되고 15% 올리도 되고 질량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되 30%까지는 올려서 가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3대 7의 법칙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진 질량에서 30% 올려놓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리를 했다. 50%를 내가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무리하고 갔다. 이러면 헷갈리는 짓을 합니다. 딴 짓을 해.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면 앞을 가리고 잘못되게 돼서 다시 망한다. 욕심낸 만큼 제자리 돌아가냐? 아니고 욕심낸 게 요 더 위에 있다면 요거만큼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자연의 법칙의 질량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모르고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습합니다. 이게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이만큼 욕심을 냈다면 여기 잘못될 때는 요만큼 밑으로 마이너스가 돼가 내려가요. 여기 다시 요 정도로 와버리면 이거는 괜찮겠는데 욕심 내가 잘못되는 건 마이너스로 요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 두께만큼만 내려가요. 다 내려가고 싶으면 100% 욕심 내세요. 그럼 마이너스 100%로 딱 떨어집니다. 자연의 운용의 법칙을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잘 운용하고 이 삶을 잘 운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때가 온 거예요. 내 자신을 알려면 3년간 변동 없는 수를 알라. 그럼 3년 동안 변동이 없이 이대로 갔다면 한 달 올라가. 얼만큼? 내 질량의 30%는 더 올려잡아. 그러면 요거는 네가 올라가게 돼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한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 차를 사갖고 운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차를 좀 더 탈까? 더 타다가 사고 납니다. 절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처음에 일어날 때 크게 안 나죠. 쪼매나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래도 모르면 또 좀 더 큰 거 칩니다. 요래도 모르면은 그냥 콱 쳐갖고 내라쁩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안 하고 차를 사가지고 조금 고급차를 샀는데 잘 타고 다니면 일들이 잘 됐다. 이러면 그 다음 차 바꾸십시오. 바꿔가지고 30% 올렸어. 집을 내가 한 30평 안 되는 20평대 살았다면 내 질량을 조금 올려서 30 한 2, 3평으로 올리지. 왜 집이 조금 더 큰 게 필요하냐? 내가 노력을 하면 에너지 질량이 찹니다. 그러면 이게 내공이 이 에너지 질량이 커지면 공간이 넓게 필요한 법이에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줘야 에너지가 더 자란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에너지가 더 자라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제 깝깝해 와요. 에너지 질량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요 별 하나의 질량들이 팽창해 갖고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물질들이 질량이 좋아지니까 주위에 공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질량이 좋아지면 내 주위 바운다리 공간이 더 필요해져요. 그럼 요거만큼 팽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질량이 차갖고 아주 뭔가 기운이 좋아진다. 그러면 내 주위에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영역이라는 게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깍두기들이 자기 이게 질량이 커져서 아주 이제 뭔가 좋아졌다 이러면 바운다리가 나오바리가 커집니다. 이게. 내 영역이 커진단 말이죠. 우리 회장님들이 질량이 자꾸 커지니까 자꾸 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영역이 조금 더 크게 있어야 되고 내가 차를 타더라도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질이 좋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거. 조금 더 질이 좋아갖고 사고가 나더라도 몸이 덜 다칠 수 있는 거. 뭔가 소음도 전에처럼 우둘툴툴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데서 차 안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휴식도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질량이 조금 크게끔 이걸 활용을 할 때 이럴 때 내 질량이 마음껏 성장을 한다. 요거 범위를 넓혀주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를 잘 넓혀줘야 또 여기서 이만큼 팽창하고 또 팽창됐을 때는 이 범위를 조금 넓혀줘야 또 팽창하고 요 주위를 또 넓혀줘야 팽창하는 법이지. 여기서 미련 떨고 있으면 네가 못 커. 못 커면 내가 깝깝해져. 깝깝해지면 이제 쪼물어드는 그 팽창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수축해버린단 말이죠. 요러면 자꾸 수축에 들어가면 나중에 미칩니다.
요래 되는 거예요. 팽창과 수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30%를 조금 높이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너의 환경을 키워라. 키우면 네가 팽창되고 더 보이고 깝깝하지 않아서 지혜가 열리고 더 멀리 보인다. 요래서 우리가 이 집 같은 것도 마련을 할 때 왜 우리는 작은 데 자꾸 가야 했었는가? 너는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 작은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3년간은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새를 살아도 3년간은 기회를 줘요. 주는데 여기서 더 노력을 해서 발전적으로 더 큰 데를 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머무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세를 올리라 이카거든. 집세 올리려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왜? 그 자리만 계속 이래 있다 보니까 버거우니까 올려주기보다 조금 작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요래 가면서 또 여기서 노력하는 법칙을 모르니까 또 요래 있다가 작은 데로 가고 자꾸 이래 갖고 사회를 뭐라 하거든요. 너 자신이 자꾸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멈추고 있으면 자꾸 내려간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집을 내가 내 집으로 갖고 있던 게 팔아갖고 전세가 전세로 살던 게 요 전세 빼갖고 월세로 살고 자꾸 내려간단 말이죠. 평수도 더 작아지고 이걸 멈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법 강의를 듣는 우리 정법 가족들은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걸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에너지 질량이 쌓이는 거는 지식의 질량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걸 듣다가 보면 어떤 일이 정확하게 생기냐. 전에는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얼굴이 새카매졌는데 요새는 걱정이 안 되고 얼굴이 피어요. 정확하게 100일만 내가 노력하고 들어도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한 100일 좀 더 듣거나 200일 좀 듣죠. 간이 커져요. 간이. 커져. 정확하게 커집니다. 왜? 진리의 법이 들어오니까 내 간이 지금 쪼무라져가 있던 게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 커져. 크다가 1년쯤 그렇게 이제 365일 정도 내가 요렇게 갖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막 재밌어 갖고 이렇게 간이 배 밖에 기 나오네. 이거는 지금 내가 풍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좋아져서 앞으로 시기를 지금 맞이할 거를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막 오므리고 있던 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용량이 이 주위에 에너지가 커지면 쪼그라져 갖고 이 걱정하던 게 걱정이 안 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게 지금 공간이 넓어지거든. 여기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걱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다가올 것들이 물러가고 있다.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상대들하고 교류할 때 상대가 조금 이렇게 나쁜 버릇이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쪽에 이렇게 내가 일러주잖아요. 일러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상대는 지금 아이고 내가 몰랐던 걸 찾아줘서 고맙다 이카지만 조금 있으면 니를 멀리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건 정확한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준다. 이러면 지적을 해주는 게 좋은 걸로 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적을 해주면 내를 지적을 해주는 것도 내 위에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거하고 아래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거하고 옆에 동료가 지적을 해주는 게 틀려요. 위에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정확하게 너가 이렇게 잘못된 버릇이 있을 때 버릇의 이 무게 질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여기 있는데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것이 질량이 내가 한 70%를 해주고 나서 요 30% 그걸 뭐라고 하면 돼요. 그걸 일러주면. 여러분, 아직까지 요 40%에 대한 것이 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떠납니다. 내를 멀리 안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70%밖에 지금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70%의 무게 질량이 되는 걸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멀리 하든지 내를 떠나든지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집어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절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네 공부해라고 있었던 거를 내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잘난 척인 거죠.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말이가. 요래 되는 겁니다. 낫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네를 공부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윗사람이 이걸 보는 거하고 주위의 사람이 보는 건 틀려요.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것이 이제 비슷한데, 요렇게 비슷한데 그런 게 보인다. 보이면 정확하게 네 공부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실력이 갖추어져요. 갖추어지게 되면 요 상대는 실력이 거기서 모자라면서 항상 이게 내가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뭔가 자는 모습도 조합이고 말하는 모습도 조합이고 밥 먹는 것도 좀 조합이 자꾸 조합이에요. 이게 내 실력이 갖춰지면 요래 되면 요때 이 사람이 물어요. 물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죠. 물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해줄 때 요 3등분으로 쪼개요. 이것도 쪼개가지고 제일 아래 뜬 것부터 조금 이렇게 탁 대답해 주는 겁니다. 내한테 물었을 때도 낮은 것부터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좀 모질해갖고 더 물어요. 그럼 그 3등분을 더 해줍니다, 이게. 그럼 70%를 해주니까 낮으니까 더 물어요, 이게. 또 뭔가를 고프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내한테 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나머지 30%를 더 해주면 고맙다 그래. 너 때문에 엄청난 걸 내가 깨게 됐으니까 나는 절대 너를 멀리 할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 다닙니다. 내 희생이 다 있더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사람은 안 놓치려고 그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남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남의 모순을 지적해주는 것이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가면 상대가 내 밑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묻지 않는 걸 말하지 마라. 대원칙입니다. 약점이 되게 보이더라도 묻지 않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조건의 환경이 되어서 지금 적이 나오는 것이지 만일에 그 사람한테 조건이 좋다면 이것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 사람의 약점인지 내가 모를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한테도 약점이 없는 것 같지만 네 환경의 조건이 그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안 나오는 것이지 네한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공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상대가 나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잘못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환경하고 내가 사는 조건하고 여기 안 맞았을 때 아주 이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걸 보고 있다면 지금 내한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다음에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줄 것이고 내 것도 튀어나오게 만들 것이고 요걸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희생 속에서 그걸 걸음 삼아서 내가 커라 이 말이죠. 여기 대자연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요런 것도 상대의 약점을 약점이라 보지 말라는 거죠. 약점이라 보지 말고 이 환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요런 걸 보면서 이걸 사랑할 줄 알고 이걸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요렇게 해서 내 공부를 하라. 이러면 내 실력이 갖추어지고 내가 빛나기 시작을 한다. 내가 죽고 싶으니까 내 좀 죽여도 칼을 떡 주면요 죽이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짐승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 속의 건 달라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 근기를 모르니까. 상대 근기를 안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 갖고 칼을 이래 주니까 알았다. 북수시 불만. 이건 너는 깜빵에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움을 내한테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파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노력을 하는 게 30%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런 생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칼을 주니까 야야 왜 이러고 죽을라카노 이제 또 같이 놀아요. 똑같은 놈이라. 죽을라면 네가 죽어라. 야야 내 손을 들이필라카노 이렇게 하고 나는 어디 가쁘는 기라. 멍하니 지금 못 죽어요 이게.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지 하고 가쁘는 게. 그럼 근데 요렇게 이제 지혜로워야 돼 다스리는 것이. 이제 여러 방법 중에 이제 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상대들이 이렇게 내한테 의논해가 들어올 때 이게 의논 들어온 거냐? 그럼 의논으로 풀어가야 돼요. 의논이 들어온 걸 내가 잘 모르고 그걸 갖다 찝어준다고 해버리면 난 찝어달라 한 게 아닌데
지도 찝어달라 했는지 의논했는지 지도 몰라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끄름한 겁니다 뭔가가. 아 잘 알았다고 해놓고 잘 하나도 안 알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 잘 알았다 한 거는 안 알았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버릇이 정확하게 다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게 3등분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내한테 물어갖고 오더라도 제일 밑에 조금을 만져가지고 그 상대가 왜 자존심이 안 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의논처럼 밑에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살 빠지면 가만히 있다. 다음에 또 물으러 와요. 그 다음에 물으러 오니까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오묘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3등분으로 만져줘야 돼요. 절대 한 방에 만지게끔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뭐든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누구한테 이게 내가 그 말을 한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이 안에 뭐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오묘하게끔 돼가 있어요. 항상 3등분으로 잘라서 그 사람한테 요만한 걸 물었는데 이만한 걸 덜렁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고치고 나중에 지 잘난 채로 들어버려요. 네가 내 앞에 잘난 채인 거로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질해지만 약간 만져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만져주고는 이게 좋은 점도 많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싹 건드려주니까 이게 이제 싹 살아나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또 의논하러 와요. 그 다음에 그 만져주니까 그 다음에 또 칭찬 또 조금 해주고 거기에서 칭찬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해주면서 요만큼 더 만져주니까 또 믿죠. 그리고 또 와요. 그때 이어주면 그냥 쏙 들어가고 버릇 딱 고쳐집니다.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 주어진 능력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중 성격, 삼중 성격 이러죠. 인간은 정확하게 삼중 성격까지 쓰는 겁니다. 사중 성격은 안 써요. 어째 보면 이중 성격 쓰고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삼중 성격까지 딱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삼중 성격까지 쓰는 그 안에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 상대의 근기를 봐주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삼중 성격 쓰는 사람은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실력을 내가 쓸 수 있고 내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중 성격 쓴다고 그 사람 머럭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삼중 성격을 써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라. 그걸 이해하고 그 안에 내면을 알고 이해를 해주면 이 사람만 따라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일어날 때는 이거는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앞으로 갖춰질 수 있는 것이지. 요걸 단죄를 하고 왜 이중성격이 써노? 이렇게 뿌리면 이 사람은 멀어지자 요 소리를 하는 거거든. 내 잘못이 뭔지가 모르고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코스로 가는 겁니다. 요런 거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이론이 또 있죠.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지금 한다라는 것은 이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버려갖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코너로 몰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환경으로 몰아갖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걸 내한테 들키도록 해가 내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아파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파요. 당한 사람이 아파요.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서 네가 환자가 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환경이 돼가 있다고 내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지금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노력하고 바르게 하려고 내가 했을 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거짓말이 없어지는 거지. 자꾸 거짓말한다고 머럭하면서 자꾸 앙탈을 부리면 더 센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이제 기획적인 거짓말을 해요. 이제부터. 처음엔 단순하게 거짓말하다가 한 방 먹고 나면 기획적인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나중에 교묘하게 거짓말한다 이거거든.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더 아파요 이제. 내가 더 환자돼 가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중성격 쓰고 삼중성격 쓰는 거나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가 안 돼갖고 기획적인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당하고 있는 네가 만드는 것이니까 네를 살펴갖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지. 그걸 탓하면서 너한테 전가를 하려고 든다면 네 인생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 요거를 알고 나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상대를 아무리 알아도 아는 만큼만 알죠. 다 아는 거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죠. 우리는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것만 해도 서로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품는다 하는데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어집니다. 내가 갖춘 만큼, 내가 질량만큼 품어지는 것이지 네가 품으려고 하는 거는 억지로 한 거라서 제자리 돌아갑니다. 품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네가 억지로 품어서니까. 억지로 갖춰진 사람, 억지로 우리가 갖춰지려고 막 노력해가 갖춰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는 항상 당해가 멀어져요. 왜? 억지로 한 거니까. 제자리 돌아가야 돼. 공부를 해도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큰 사람들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한 사람 있죠. 했는데 제자리 돌아와요. 억지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한테 지금 이 환경이 오니까 오는 만큼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가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절대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열심히 해갖고 실력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일반 지식이에요. 지식은 내가 시간을 더 해가지고 조금 책을 더 보고 더 이렇게 하면 한자 더 에워진 거죠. 이건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네 질량만큼 소화되지 절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흡수가 돼가지고 지식은 말이죠. 우리 영혼의 질을 키워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 이 영혼의 질을 밀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밀도. 크다고 싱급한 거 안 되고 그 다음 또 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밀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공이 생기는 거죠. 밀도가 있어야 내공이 일어나요. 지구가 밀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냐? 중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행성이 밀도가 강해지면 중력이 생기는 거거든. 이 중력이 적당한 중력이 생겨야 돼. 그 적당하게 밀도가 생겼으니까 이 지구는 굉장히 잘 빚은 거죠. 적당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세면 큰일 나죠. 밀도가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밀도의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밀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만한 중력이 생기듯이 우리는 내공이 생겨서 거기서 지혜가 발휘되는 겁니다. 내공이 안 생기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내공이 생기면 이 환경을 접하기만 해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 말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풀이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이 생겨서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다. 이것이 지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밀도가 찼고 기본적인 내공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내공의 질은 다 달라요. 큰 일을 할 사람은 조금 큰 내공이 생겨야 되고 조금 작은 일을 할 사람은 작은 내공이 생기면 됩니다. 내공도 욕심낼 일이 아니에요. 내한테 맞아야 된다. 내가 품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품어야 된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지 내가 품지 마라. 자동으로 품어지게끔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품으려 하는 것은 네 욕심입니다. 품는 거는 네가 품으려 한다고 품어지지 않게 돼 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 사회를 품는 거고 인류를 품는 거고 우주를 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품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관계성을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품어질 환경이 될 때는 저절로 품어지고
저절로 그게 형성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품어야 되지 않을 걸 품었다면 조금의 정리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제자리 갑니다. 상대가 보는 것은 상대 눈으로 보는 것이지 나의 모습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지 상대가 보는 건 상대 개념에서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보는 모습이 내가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내 모습은 내가 더 잘 아는데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헤매고 있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지금 이게. 자기 모습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누가 이제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못 해주는 거죠. 이 상대들이 보는 것에 내한테 어떤 말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고 현재로 하고 있는 나의 상태, 버릇,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를 접하는 거를 잘못 접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요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모여갖고 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내 모습을 조금씩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아는 걸 가지고 내한테 지적을 해주기 시작을 할 때 요럴 때는 내가 모순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요 사람들한테 요런 게 접하게 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내한테 상태를 계속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지라든지 하루에 있었던 일기라든지 무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쭉 내가 써놓느라면 내가 100일만 내한테 있었던 걸 모두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 내 모습입니다. 100일 동안에 너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연을 보내주고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석 달, 열흘. 그런 것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흘러보내지 않고 기록을 해둬가는 거죠. 이걸 전부 다 받아들여갖고 지금 변화라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이 나한테 지금 모순이 있는 것들,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 또 바르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위에서 내한테 한마디씩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나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누구한테 미안하지 않으면서도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알면 잡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내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이에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연법을 주고 수많은 환경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묻어가지고 나를 찾게도 해주고 나를 바르게 만들게도 해주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 들어온 약이에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게끔 태어나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하면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인연을 왜 주느냐? 잘못된 거를 항상 잡을 수 있게끔 또 해준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바르게 서면 우리한테는 한없이 소중한 존재고 잘못 서면 한없이 우리한테 불리한 존재가 되는 게 인연법이에요. 우리 상태를 항상 조정하는 것은 내 주위의 상황이 항상 내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갔을 때 다음에 더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환경이 오는데 또 이걸 물리쳤을 때 다음에 더 어려움이 와서 누진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나중에 풀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주는 것도 있고 주는 데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거를 바를 수도 있고 이 대자연의 환경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런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연은 한 명 한 명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남이 보는 게 내한테 지금 현재 모습이다. 그거는 분야들이니까 요거 한 사람이 너무 내한테 너무 많은 아는 척을 한다든지 이러면 요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나를 다 알게끔은 안 해줍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나누어져 갖고 있는 요 상황에서 내한테 항상 뭔가 답을 찾게 해주지. 한쪽에서 전부 다 너무 많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알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쳐주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집이 세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씩 해준 게 있어요. 내가 고집이 세다고 한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을 때가 되면 많은 이 인연들한테 조금씩 들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요걸 그냥 무시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계속 가니까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때는. 너는 참 고집이 세다고 이 소리를 한 명한테 시게 들을 정도가 될 때는 내 주위 사람들이 거짓 많이 떠났을 때라든지 내한테 그런 말을 안 한다라든지 표현을 안 하고 묻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내한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또한 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남아있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리가 돼버리느냐. 이 사람 또한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고집이 센 놈 옆에 있는 놈은 고집이 센 놈이에요. 요래갖고 이 사람이 남아있으면서 이때까지 있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한테 치주는 거니까 요럴 때는 친구가 몇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위에서 내한테 안 가르쳐줘서 지금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가 다 떨어지고 이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한 고집이 세고 나 또한 고집이 센 자들이 지금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뭔가 노력을 안 하고 고집 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걸 아냐. 말은 들었는데 짜증나요. 왜냐하면 니도 고집 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같이 풀면서 논하면서 의논하면서 고집이 센 거를 끌어내면 지도 득되고 나도 득되는데 지는 나한테 고집이 맨날 시다근데 내가 보기엔 니가 더 세네 임마. 요래 되는 거거든. 요러니까 내 거를 내가 잡아내고 고치려고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서로가 지금 맞대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그냥 흘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상대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를 반성을 할 때 상대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친구 같으면 아주 이제 오랜 친구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을 뜯어 고치려면 내 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럼 내 거를 발견을 해갖고 내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합세되고 이 친구도 자기 거도 발견하게 돼요. 요래 갖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내 반성이 없이는 상대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죠. 상대를 논하기 이전에 니를 봐야 된다. 상대한테 고집 세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니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지금 보고 요걸 뜯어 고치면서 내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자기 거를 만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칙이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이 잘 보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고집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고쳐줄 때 나는 내 거를 발견하게 돼가 있거든요. 왜? 니보다는 좀 약해 그래도. 그래서 항상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너는 막 고집이 세. 니는 막 내보다 더 세잖아. 요 소리가 항상 맞추치거든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지적하는 니가 내보다 더 세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니가 반성을 하면서 잡아나가고 고쳐나가면서 노력을 할 때 나도 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부모님과 자식들이 싸울 때 요럴 때 보면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저놈은 고집이 세가지고 막 어떻게 요러거든요. 요때는 부모님이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식은 그 소리 듣고도 뇌를 못 만지는 겁니다.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에요, 지금 이게. 요 부모님은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래요? 갑과 을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이걸 지적하는 입장이고, 나는 지적받는 입장이지만, 고집이라는 건 부모가 더 셉니다, 지금. 그래서 자식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모가 나의 고집을 잡아갖고 반성을 하면 자식한테 들어와서 내가 너무 고집이 셌단다.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구나. 언젠가 뭔가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엄마 내가 고집이 세서. 자식이 반성을 하거든요. 부모가 반성이 없으면 자식이 반성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안 보여 아예. 그게 이제 3대 7의 법칙이거든. 원래 잘못한 70%가 이것이 너를 반성을 하면서 상대를 같이 의논을 하게 되면 상대도 반성하게 돼가 있는데 큰 게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잘못을 한 거를 잘못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도 고집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해 줄 때 너를 봐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살리려면 네 거를 해결해야 그 사람이 산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 고집부터 빨리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남을 고집스럽다라고 할 때 내부터 빨리 돌아봐야 된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에다가 돌 던짐에 욕하는 거 있죠. 욕하는데 왜 사회가 안 뚝뚝뚝 고쳐지느냐. 네가 욕하는 니는 이 사회에 뭘 잘하느냐를 지금 봐야 돼요. 사회를 나무래는 너는 지금 뭘 이 사회에서 잘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안 보고 사회만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지 저쪽 공무원을 욕을 한다든지 저쪽에 저 재벌들이 지금 잘못하니까 욕을 하면 네가 저 재벌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고 네는 사회에다 뭘 한 게 있냐. 대통령한테 네가 뭘 어떻게 해줬길래 네가 그만큼 지금 그 열을 올리냐 이 말입니다. 네 일이나 잘해. 네 일 잘하면 대통령도 잘해. 전부 다 자기 일은 잘 안 하는 게 전부 다 그 헐뜯기만 하니까 저게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총체적인 병이거든. 이게 내 거를 잘해야 내 삶이 좋아집니다. 내가 잘못해놔놓고 내가 어려워지니까 남을 탓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바르게 잡아서 그걸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에서 바르게 간다면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내 거를 이렇게 잡아주지는 안 하고 맨날 사회에 이렇게 요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공조해갖고 헐뜯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내 삶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랑잎에 옷 젖은 겁니다. 앞에서 리더들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이게 뭔 줄 몰라가 가다 보니까 내 할 일을 내가 잘 못 해가지고 다 어려워졌어요. 가랑비에 옷 젖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이라도 푸는 방법은 빨리 직시하고 내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하든 돈을 띠먹든 막 갈라쳐먹든 뭐 빼돌리든 그건 놔두고 나는 내 생활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저거는 자동으로 정리가 다 돼요. 그걸 만질 사람은 따로 있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삶이 지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구라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무래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는 거죠. 그게 너의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만져라. 나는 그 상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말하는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못난 게 아닌데 내가 보는 눈이 그렇다라는 걸 알라. 그러면 내한테 끌고 와가지고 내를 잡아보면 내가 다스려지고 그 사람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바르게 돌아가는 거거든. 조금 이거는 질문이라서 지금 이렇게 풀어주지만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회학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들면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한테 바르게 대하려고 드는 것은 바른 게 아니다. 네가 변한 만큼 그냥 하면 된다. 변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네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내가 성장을 했느냐가 내가 바른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알면 저절로 된다.
억지로 바르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네 바른 게 뭔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 놓고 바르게 하려고 들어. 사고 치는 거죠. 바르게 아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간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을 갖춰야 되고 진리를 갖춰야 되고, 일반 지식은 논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논리를 질을 좋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지식을 갖추어야 기본적인 우리는 상식까지는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만나서 법비를 맞아야, 그래야지 특수 지식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완성해가지고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사라진다. 이런 거죠. 내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바르게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바른 길하고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바른 게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 뭔가 조금 잘 모르겠어. 모르는 대로 행동해라. 이게 바른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행동을 하고, 거기서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잘못하는 것도 여기서 표가 난다. 이걸 가지고 내 공부를 해야지. 모르는 걸 갖고 더 잘하려고 해서 모르는 걸 숨겨버리면 내 공부는 죽어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질이 약하면 약한 짓을 하는 게 바른 거예요. 나는 하지 마라 한 게 아니고, 요런 것이 옳은 것임을 가르쳐주는, 분별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지,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너도 바른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바른 걸 알면 바른 행동을 해야 사람이 사는 게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세요. 어떤 큰 사고 안 나요.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바른 거라고 내가 답을 찾아갖고 이 바른 게 아닌 걸 갖고 했을 때 큰 사고 나요. 조금 내가 모른다라고 해갖고 모르는 행동을 조금 했다고 내한테 큰 충격이 오게끔 이 사회는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자연에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네가 솔직하게 뭐를 할 때 여기에서 조금씩 뭔가 잘못된 것도 느끼지게 해서 그걸 배워서 더 수준 높여주지, 니를 혼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내가 바른 것도 아닌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바른 거라고 우기면서 하잖아요. 우기면서. 그러니까 이거 혼나는 거죠. 그때 많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뭔가를 이렇게 누구한테도 내가 주장하지 마라. 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알고 네가 바른 거라고 이야기하면 주장하지 마라. 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금 공부하면서 그 소리 많이 나오죠. 주장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논해라.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갖춰지고 이래서 네 인생을 그 힘이 만들어진다. 인생을 사는데. 그게 항상 의논하는 것을 연습해라.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의논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못 받았던 거예요. 대학을 다니도 못 받았고. 그래갖고 뭐 좀 지식을 배운다는 게 전부 다 가져와갖고 누구한테 의논은 못하고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한테 답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니한테는 네 답은 될 수 있는데 이 상대한테 갈 때 이게 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 교육받는 방법이 지금 틀렸다 이 말이죠. 항상 유치원 때서부터 우리는 습관이 되기를 의논하면서 풀어나가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과제가 하나 있다면 이걸 하나 주입이 됐다면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매딘 뭐 이렇게 일조해 갖고 요걸 풀어 보게끔 의논해 보게끔 자꾸 이렇게 키웠더라면 유치원 때 그렇게 성장을 시키고 1, 2년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때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의논하는 공부가 일어날 수 있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더라면 중고등학교에는 저절로 되고, 그때는 대학이 가면은 대학 동아리라는 게 기가 차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또 성장을 해가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좀 더 의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점수가 아니거든요.
내 실력은 점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똑똑한 거는 점수로 나타냅니다. 애워가지고 안 잊어먹고 그대로 써보면 되니까. 이건 점수로 나타내는데, 내 실력은 점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질량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위할 때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를 품어 안는 게 됩니다. 상대 말을 잘 들어주어라. 요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상대한테 말을 잘 들으면 어떤 식이 되느냐,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상대 말을 잘 듣게 되면, 오늘 듣고 다음에 또 듣고 한 3번만 들으면 내가 너를 알게 돼. 근데 너는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를 몰라. 나는 너를 처리해 줄 수 있고 아픔도 풀어줄 수 있고 너의 문제점을 다스려 줄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거든. 상대를 모르면 상대를 위해 줄 수가 없다. 내 아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래 사람을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끌어주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이게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면 아래 사람이 없어집니다. 집안의 과장이라면 그 집안을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언제까지는 두고 보지만 언제 시기가 왔는데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집안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그 집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왜? 과장으로서 할 일을 못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이 사회는 갑과 을이 존재하는데, 갑은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를 주어지는 것이다. 을은 갑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라. 이게 단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전부 다 기운을 차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는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 앞에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내한테 보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밥만 먹이면 책임지느냐, 그 사람이 설 비용만 주면 되느냐, 그 사람을 성장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내 의무다, 이 말이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절대 배신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은 내가 먹이가 없을 때 먹이를 주고 쓰다마 주면 떠나지 못하는, 그게 동물이에요. 동물이 영리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이다. 사람은 먹이를 아무리 줘도 내한테 직접 진짜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의리를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분리가 된다. 등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가정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 게 있다면 의리를 정확하게 갚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행했다 하지만 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전부 다 분해가 된다. 사람을 키우는데 입각했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주게 돼 있다. 사람을 성장시켜야만 내가 돕는 것이지, 물질을 주고 경제를 주고 이런 건 돕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 가장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집에다 갖다 줬어.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미기 살리려고 허리가 휘졌다 그래. 미기 살린다고 되느냐? 내 가정에 내가 경제를 이어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함이고, 진짜로 우리 부인을 위하는 것은 부인이 한 뜸이라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야 된다. 그걸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50대가 되면 반발이 일어난다. 방치한 겁니다. 인간은 배워야 돼. 무엇을 배워도 배웠다면 오늘처럼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부인을 배우고 갖추도록 해주는 것만이
내가 부인을 돕는 것이 돼서 갖추어지면 사랑구실을 하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도 이 부인이 다 막아줄 것이야. 갖추어야 힘이 있고 갖추어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야. 방치한 것이야. 먹을 것만 여주고 돈만 주고 개돼지처럼 처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래 개돼지가 되는 것이야. 시간 지나면 주인을 물어요. 왜? 내가 무식하거든. 무식한 자가 무식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손찌검을 한다든지 썩을 낸다고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50대가 돼서 가정이 다 파탄되는 거예요. 50대의 반란이라. 50대 여성들의 반란. 이것이 오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방치하고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은 엄청난 결과를,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고,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헤매면, 그분들이 어려워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자식은 잘 될 것이냐? 다 흔들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윗사람이라는 것은 아래 사람을 키워내는, 그게 의무입니다. 이 사람들 키워만 냈다면 내가 오늘날 지혜가 없었어도 키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나를 빛나게 할 것이라. 그걸 못 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 전부 다 표가 날 것이, 지금은 가도기고 안팎에, 선천과 후천의 안팎에 가도기가 일어나는 것이야. 이거는 시작입니다. 후천 시대는 이제 시작이 됐고, 2013년도부터 후천 시대에 이제 대기업도 너한테 준 모든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했다면 너희들도 여기서 자멸할 것이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니한테 좋은 인연들을 줘서나 그 인연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없다면 그 가정도 자멸할 것이고, 전부 다 깨질 것이요. 천지대공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갖추어야 돼. 갖추면 내 주위의 기운이 다시 돌아온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후천시대를 살기 위해서 선천시대에 성장을 한 거예요. 인생은 50부터라 해서 이제부터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 안팎으로 사는 중생들아, 이 소리가 오늘날 있기 위해서 이때까지 한 소리예요. 홍이 인간들이 성장을 하면 너희들은 100년 압박을 살 것이고, 그 안에 너를 모두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인생을 바쳐라. 이것이 마지막 일생이니라.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윤회하고 오지 않으니라. 마지막 일생에는 내 일생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의 기반이 되고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너를 뿌리고 온다면 너 영혼은 가벼워져서 스스로 천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음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본문을 듣고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한테는 형벌이 내려올 것이라. 천지대공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왔을 땐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는 이끌어서 힘을 줄 것이고, 그걸 비아냥거리고 말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본보기를 내릴 것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이 세상에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의 힘을 내릴 것이야. 누구든지. 우리는 자연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입니다.